자, 25페이지죠. 법률행위 뭐가 나오죠? 여권. 자, 요거는 뭐 전주에 배웠던 사람은 좀 암기 좀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법률행위 요건과 관련돼서 일단 뭐 기존 수강생은 썼으니까 뭐 세 분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일단 써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1, 2, 3, 1, 2, 3, 특별 성립요건, 뭐 하나 정도만, 2개 정도만 우리가 잡아, 3개 정도 잡아주면 좋고요. 특별 효력요건은 5개,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문해력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가 생략됐죠? 지금 뭐 배워요? 자, 법률행위가 생략됐어. 그러니까 일반적 법률행위 성립 요건 엄격하게 말한다면, 그러면 일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통이라는 뜻이야. 우리 법학에서 공통.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성립 요건, 법률행위에서. 여기는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법률행위, 일반적 효력 요건. 여기 뭐가 생략됐죠? 특별 법률행위 성립 요건. 이거는 특별 법률행위 효력 요건. 그럼 특별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개개. 개개라는 의미야. 특별이라는 것은. 특별. 자, 특별이라는 것은 그러면 민사특별법. 그렇죠? 민사특별법이 있네. 이 특별이라는 것은 A적 정면이죠. A적 정면. A라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왕따. 그래서 왕따. 옛날에 참 왕따라는 추억이 있었네요. 뭐지, 옛날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막 한강이실에 한 400명에서 500명 들을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제도 내려가는 이제 우리 알바하는 애가 뭐예요? CPA 준비를 하고 있어. CPA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 CPA. 근데 이제 얘가 걱정이 많아요. 지방대생이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합격하더라도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야 돼.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더라도. 요즘 뭐예요? 실무교육이, 우리 회계사는 실무교육이 뭐예요? 실무교육이 2년을 받아야 돼. 2년을 받지 않으면 회계사 자격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법인 중에서 4군데가 있어. 되게 큰 데가. 3일 회계법원, 3점 회계법원 뭐 있어요. 2개 더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실무교육을 못 받다. 그럼 합격을 하더라도 뭐예요? 미지정 회계사라고 그래. 업무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어제도 회사 주면서 나름대로 이제 야, 걱정하지 말고 너 충분히 된다.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돼. 자신감을. 그럼 마찬가지야. 개개라는 것은 특별이라는 거야. 민사특별법, 그러면 왕따, A적 정면이죠. 그럼 민사특별법을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암기를 잘하는 것.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암기를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책무는 뭐에 주는 말일까요? 책임과 의무야. 자, 선생님의 책무들은 뭐예요? 어차피 이 암기 사이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이게 이제 선생님들의 책무야. 우리가 지금 암기해서 써먹을 수 있다면 저희가 문제는, 그러니까 과목이 몇 과목이? 나한테 6과목이니까 암기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월요일날 뭐예요? 월요일날 뭐죠? 세법 99.9%가 암기가 돼야 되고, 화요일날은 뭐예요? 공법은 100%가 암기야. 100%가 암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중개사법은 뭐예요? 한 50대 50 정도 암기가 돼야 되고요. 50은, 예. 민법은 뭐예요?
민법은 약 30% 정도는 암기를 해줘야 돼. 30%는. 그러면 이제 학교론은 뭐예요? 학교론도 마찬가지야. 암기. 그래서 요즘 학교론 교수님은 용어 정리 아니라 바쁘실 겁니다. 용어만 정리 잘해놔도 50점을 넘길 수 있거든. 50점. 공시법은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가 있거든. 지적은 100%가 암기야. 암기를 어떻게 줄여주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럼 등기법도 뭐예요? 50대 50 암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암기가 돼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암기가 되는데 6과목이 암기가 되면 짬뽕이 돼. 그러니까 바로바로 안 나오거든. 바로바로 안 나와요. 요즘 이제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뭐 단어를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게 점점 심해져. 강가. 요즘은 10개 중에 뭐예요? 하나가 생각이 안 나. 뭐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우리 강사 중에 뭐예요? 자꾸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사례를 안 드는 교수님들이 많아. 둘 중에 하나예요. MZ세대들은 사례를 많이 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포인트만 콕 찍어달라는 사람이 있고, 사례.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사례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왜 그래요? 3,000% 갔다가 다시 못 들어와. 내가 분명히 이게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 계속 3,000%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연세 많이 든 강사한테 들으면 어때요?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 지루하다. 왜? 이론만 강의하거든. 이론만. 그제 어머님이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애 제대하고 뭡니까? 4월 말에 제대. 어머니가, 야, 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요, 도혁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고, 제가 혼자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불쌍하셔. 한글을 잘 깨우치를 모셔가지고, 어제 도혁이 제대한 날이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남았어요. 세어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5만 오냐?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4월 말에 제가 가겠습니다. 형수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저라도 가야지. 혼자 가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살아서, 그래서 이제 요양 쪽을 한번 놔볼까. 그래서 도와주면서 원장님하고 오늘 상의를 해봐서,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불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고, 그래서 안 되면 개인적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아니라 개인 사비로 들여가지고, 개인 내면 되잖아, 돈. 국비 지원은 찍어야 되지만, 사비 같은 것은 직접 전체적으로 낸다면 엄격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국비라는 것은 엄격하니까. 세금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차라리 그거 해가지고 60만 원 정도, 60에서 80 사이가 나오니까 그걸 차라리 어머님 모시면서 그냥 맛있는 거 할까, 이렇게 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개월 남았다고 그러니까 손가락 이제 하나 더 구워요. 그래, 요거 남았어요. 그랬더니 5개월 남았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을 가서 모시라고 하는 집사람이 딱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음식을 못해. 아시죠? 음식을 못하니까 네 밥은 죽어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음식을 그것도 장점이자 단점이더라고. 단점이더라고. 그러니까 음식을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례를 우리가 들을 때, 그러면 이제 안 해오려면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봐봐요. 갑이 있어요. 갑이 어느 앞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집을 판다고 해봐요. 매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라고 그래. 당사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를 갖춰야 되고. 당사자. 그러면 뭐 하기로 했죠? 매매하기로 했죠. 매매가 목적이에요. 목적. 한번 봐봐요. 그러면 갑이 어한테 집을 사라 청약을 했죠. 어는 거예요? 갑한테 승낙을 해왔죠. 청약 승낙을 법률 사실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어사표시.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읽어봐요. 그쵸? 이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저희가 50분 안에 40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면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50분 안에 40문제를 아까 모 수강생처럼 38개 만점을 맞겠다면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외우면 되는 거고, 외워서 착착착착 풀어나가면 되고, 굳이 저희가 그냥 60에서 70 사이, 요 사이 맞으려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숙지를 해줘야죠.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그러면 성립요건이면서 일반적 성립요건이다. 이거는 읽어내야 돼. 목적은 읽어내야 되겠죠? 어사표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기 있어요. 이런 분 아니라면 수의사. 수의사가 뭐예요? 수의사. 짐승. 짐승 그러면 안 되겠네요. 동물 수술한 사람은 수의사죠. 우리 수강생 수의사도 있고, 환경부 장관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어. 변호사라고 다 합격해요? 안 해. 합격 못 해. 합격은. 봐봐. 민법은 좀 알아. 등기법도 좀 알아요. 그러면 세법과 관련된 변호사가 아니라면 세법 관련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공법을 알아? 개맛을 먹어봐야 알죠. 그러면 자기가 중개사를 알아? 모르죠. 중개사법 뭔지 모르죠. 학교로는 좀 옛날에 미시것이 배웠으니까. 근데 미시것이 배웠으니까 좀 알아. 근데 요즘은 경제학이 필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변호사들은 완전 옛날 변호사하고 달라요. 옛날 변호사하고 달라. 로스쿨이거든, 로스쿨. 자기가 미시것이, 우리 때는 과목이 몇 과목이? 9과목. 지금은 4과목. 5과목이 될 거야, 5과목. 그러니까 9과목 배울 때하고 4과목 배울 때. 그럼 우리는 미시것이 배웠지, 서양사, 동양사 배웠죠, 그러면 이게 필수.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영어도 안 배우잖아. 외국어, 독일어도 안 배우잖아. 옛날에는 제2 애국어라고 있었어요. 선택 과목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여기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토익으로 다 대체돼가지고 토익 750점은 미리 따라야 돼. 근데 영어가 필요 없는 자격증이 몇 개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영어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 안 들어가고요. 또 하나 주택관리사 안 들어가. 나머지는 다 토익 점수 750점을 막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애한테 빌어. 근데 6개월 동안 토익 점수 따가지고 오라고. 그럼 토익 점수만 따오면 뭡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대학 수능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다시 복학을 안 하려면 업그레이드 시키면 스카이 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도 토익으로 대체됐으니까, 저는 공무원을 보내고 싶어요, 공무원. 월급은 작지만 그래도 제일 안전한 게 공무원이거든. 요즘이 기회야. 왜냐면 요즘 공무원 안 하려고 그러거든. 지금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무원. 옛날에 우리 아는 사람이 고대법대 나온 사람이 몇 살 때 나이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58세 공무원을 7급 공무원을 합격해서 어디로 가 있어요? 울릉도 가 있어. 울릉도. 근데 그분이 무슨 정년이 있잖아요. 자기가 정년에 몇 년을 영화를 보겠다. 그런데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게 자부심을 갖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의사. 근데 수의사는 몇 점? 요 수의사는 자기가 합격을 전 과목을 100점 맞아서 합격하겠다. 그런 사람 아닌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전 과목이 그대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름이 저랑 비슷해. 제가 국합성이거든. 이 사람이 갑자돌림이야. 그래서 김갑동이야. 김갑동. 그래서 요즘 가끔 국에서 요즘 아직도 다녀요. 막 강의하러 다녀요. 그러는데 지금 뭐가 왔어요? 저번에 한번 봤는데 대상포진 되게 무서워요. 수강생 대상포진 걸려 돌아가신 분이 있어. 요거 허리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 대상포진이 머리로 가는 경우가 있대.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대상포진 꼭 한번 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돼요. 담배 피니까 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외우지 말고 이걸 해야 돼. 당사자 성립요건, 목적 성립요건, 어사표시 성립요건 요 정도를 읽어내야 돼. 자, 그러면 당사자가 뭐라는 거예요? 일반적 효력요건. 그러면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 말할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어사 능력 써요. 청량이 드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목적은 목적과 관련돼서 이제 확정이 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목적이 확정이 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가져야 돼. 효력이 나타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어사 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 일치.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이 하자가 없는 게 뭡니까? 사기, 감각이 없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딱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행간의 의미는, 그러면 여기 봐봐. 뭐라고 써놨죠? 확정. 확정은 어령 요건. 성립 요건. 그렇죠. 그럼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 봐봐요. 이렇게 줄게 되거든. 정답은 어사표시. 어사표시는 성립 요건. 요거는 효령 요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확정이 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근데 이게 제일 안 외워져. 안 외워져요.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민법 교수님은 어떻게 외워요? 학과, 적사. 여기에서 사회적 타당성. 여기 별표 5개.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 1번 문제가 요거였고,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 질서. 103조와 관련돼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특별 승인 요건과 관련돼서는 뭐냐? 자, 유언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방식. 유언 방식. 그렇죠? 그러면 유언에 있어서는 방식이 해야 돼. 그러면 유언한 사람만 특별한 거죠. 그러면 제가 유언을 해요. 유언할 게 있어야 유언을 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개개 승인 요건. 그래서 특별 승인 요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물계약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설명할 거고요. 자, 특별 허용 요건이 있네. 읽어봐요. 대리권. 그러면 대리권은 어디에서만 필요해? 대리 파트에서만 필요하잖아.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이 존재. 대리권이 없다면 뭡니까? 요거는 무권대리. 올해 무권대리가 또 출제됐네요. 자, 대리권의 존재. 조건이 붙으면 뭐예요? 조건이 성취된 날. 자,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기한이 도래한 날. 자, 토지거래가고요. 토지거래가구에서 뭐가 필요하죠? 허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서울지역 모든 지역을 토지거래가구에 지정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서울은 다 허가구역이야. 허가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그러면 이원은 어때? 유정은 어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럼 유정은 뭐예요? 제가 유정을 유언을 했어요.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잖아. 유정한 사람만 나타나잖아요. 그럼 유정은 뭐예요? 사망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거든. 요거, 달달, 그냥 해줄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딱 등장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야. 자, 그러면 읽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행간이니까 뭐 유언의 방식. 읽어봐요. 특별, 성립 요건. 요거는 성립 요건인데 일반 성립 요건. 요거는 특별, 아니 일반 효력 요건.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법률행위가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에다 딱 써요. 무효와 취소. 거죠. 옛날에 요 말 썼다가 뭐야? 어떤 분이 또 에피소드가 있네. 뭐라고 써놨어요? 나우바리라고 설명했다가 그냥 죽을 뻔했네. 나우바리가 일본식 벽이거든. 그러니까 나우바리는 내 선악이라는 순수 우리말일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뭐 일본 말을 왜 쓰느냐? 여기 봐봐요. 악플 넣은 게 읽어봐요. 읽어봐요. 짭짤하고 이야기했다가 뭐예요? 또 짭짤 사모님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뭐 해가지고
지금 뒷골이 여기 뭉친 게 지금 막 방뭐 강의할 때 악플이 막 만여 개가 올라와가지고 저 새끼는 사람도 아니다. 막 악플이 올라와가지고 뭐 가족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제 주자한테 물어봤어요. 자, 악플로 밥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예능 중에 누구죠? 진구라. 걔는 선정 뭐야? 악플. 그럼 악플이 달려야 먹고 사는 거야, 걔는. 그래서 그 최진실 돌아가신 것도 대표적인 악플. 그건 나쁜 놈이에요. 진구라. 악플. 그거는 악이 있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은 악플을 뭐라 그래? 긁힌다, 안 긁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많이 또. 그래서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무효화 취소는 뭐예요? 무효화 취소는 무슨 요건이? 성립 요건이 아니잖아. 읽어봐요. 효력 요건이지.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효란. 읽어봐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취소란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이게 무효화 취소야. 그럼 무효 그러면 올해 2.5 나왔고요. 여 가능해서 이제 계약법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대리권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무권 대리이지 출제. 그러면 우리가 전과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설명했어요. 전자가 무슨 전? 다시 복이야. 그래서 우리 법학에서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뜻이야. 근데 전하고 복은 뭐예요? 다시 복이야. 전세권을 다음으로 주면 전세권. 임대차를 다음으로 주면 전대차. 대리를 다음으로 두면 복대리. 그쵸? 복대리. 근데 용인에 가면 복대리라고 안 그래. 그 용인, 지금 모든 게 지금 용인으로 뭉치고 있어요. 모든 전자 쪽으로 해서. 용인이 우리나라에서 천하의 명당자리예요. 명당자리. 자, 세종대왕이 왜 이천에 묵혔어요? 이천에 가면 세종대왕 능이 있잖아. 그렇죠? 왜 그쪽으로 갔어요? 풍수지리학상, 거기. 원래 거기 신하가 묻힌 자리야. 묻힌 자리예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이 서울에 있었는데, 세종이 있는데, 파봤더니 물이 좀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천으로 거의 명당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개 쫓아내고 거기에다 묻힌 게 지금 이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천에 가면 SK 있잖아. 그거 들어가는데. 저 이천에 강의 들어가면 참 재미있었어요. 상수유 아시죠? 네, 축제가 있었고, 그거 끝나면 도자기 축제. 이천에서 한 5년 강의를 했었는데, 6년인가 강의를 했어요. 이천 그냥 여행 다닌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천에 이제 도자기 축제가 있어가지고 막걸리 먹으러 갔던 기억도 엊그제 같아. 오늘은 어제 어머니 집에 가서 그저께 어머니 집에 가서 달력을 빼니 어머니 달력 한 장 남았네. 아이고 세월이 이렇게 빨라. 내가 달력을 다 뜯어놓으니까 한 장 남았더라고. 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세월 참 빨라요. 세월 빨라요. 지금 많은 것 같죠. 공부할 시간 지금 시간이 없어. 죽기 살기로 하면 시간이 많이 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볼 거거든. 내년.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합격했다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금방 그냥 1년이야. 지금 나가서 공인중개사 땄어. 바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묶였는데 바로 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풀릴 때 좀. 한 내년이면 풀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늦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단계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하라고요. 자, 네? 시험 올해 한 4월부터 볼까. 3월 빠르면 3월 말 해가지고 그래도 모의고사 이제 볼까. 강의실이 비면 우리가 배는 거고 여기 없으면 저쪽 가서라도 볼까 생각 중입니다. 반장님이 그때 이제 올해 모의고사 효과를 많이 봤거든. 모의고사. 그러니까 시험은 자주 봐야 돼. 자주 봐서 일요일날 시험과 똑같이 모의고사를 시행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무효화 취소는 어디예요? 소령 요건이야? 승인 요건? 효력 요건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효는 요걸 갖춰야 돼. 요걸 그러면 효력이 무효라는 것은, 그러면 당사자가 없어요. 승인 요건 갖춰서 안 가죠. 안 갖췄죠. 그럼 당사자가 부존재한 경우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뭘까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그래?
법률행위 부존재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걸 이제 머릿속에 잡아야 돼. 요거 딱 잡아서 연습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완전히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과 이효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게 포인트죠. 자, 밑줄 딱 끊어놓고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 해서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을 구비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가로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일반적 성립 요건. 그러면 일반 그러면 뭐예요? 공통이죠. 그러면 일반적 성립 요건 그러면 거기 키워드는 뭐예요? 모든. 법률행위에서 요구되는 당사자 줄쳐놓고 목적, 의사 표시, 당, 모, 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뒷장 한번 넘겨보자. 자, 특별 성립 요건은 계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계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법률행위 경위 성립에서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의 규정에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요물계약 줄쳐놔요. 요거는 계약법에서 별표 하나 놓고, 자, 혼인에 있어서 신고, 이혼에 있어서 방식, 뭐 대표적으로. 그러면 요물계약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해보자고요. 자, 어떤 사람은 그냥 요물계약 이렇게 한다고. 자, 요물계약은 계약법에서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이제 써보죠. 자, 요물계약 반대말은 뭐예요? 낙성계약이라는 건 성낙할 낙자 그럼. 요거는 합의만 있다면 계약이 성사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합의. 어떤 사람은 외우지도 않아. 읽어봐요. 물건을 요하는 거. 물건의 인도라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요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바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관계약, 보장관계약. 우리 민법상은 한 4개 정도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요거 뺀 나머지는 뭐예요? 낙선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봐봐요. 현상광고는 뭐예요? 합의했죠. 내가 작품을 출품하겠다. 작품은 인도를 해줘야 돼. 그게 현상광고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변제?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뭐예요? 자, 돈 대신 물건으로 해도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거잖아. 그러면 계약은 어때요? 자, 계약 합의죠. 계약금이 넘어가야 돼. 계약금이 안 나가면 계약은 성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물계약, 요거는 계약은 별표 5개. 계약법에서 또 출제가 자주 출제되고요.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자, 대물변제는 낙선계약이다. OX, X. 무슨 계약이? 요물계약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속전속결로 해서 읽어봐요. 현, 대, 계, 보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은 무조건 출제되고요. 요물계약, 낙선계약 뭐예요? 요거는 자, 계약의 종류에서 이제 뭐예요? 또 출제가 되니까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요물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요구되죠? 물건의 인도를 요하잖아. 그러니까 요걸 뭐라 그래? 계계. 성립요건. 그래서 특별 성립요건이야. 자, 그러면 이제 효력요건과 관련돼서 효력 발생요건. 그래서 가로 1번에 일반적 효력요건이 있네. 그러면 일반적 효력요건은 아까 보면 당사자 줄쳐놔요.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법률행위의 목적. 요거 아주 중요하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러면 딱딱해서 학가, 적사 딱 정리해두고 어사 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을 것. 하자가 없는 게 뭐예요? 사기, 강박. 그죠? 사기, 강박. 자,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면 어사 능력이 있어야 효력이 나타나겠죠. 여기에서 이제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고 그러느냐?
거기 보충에 나와 있어요. 자, 보충에 관련돼서 특히 3번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어 나가야 되니까 행위 능력 줄쳐놔요. 자, 행위 능력, 그러면 행위 능력.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옆에다 써요. 제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거기 미성년자 줄쳐놔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줄쳐놔요. 피성년 후견인 줄쳐놔요. 미성년자는 우리 이제 만 19세 이하. 만 19세 이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제 뭐예요? 계약을 하는데, 야, 너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 너하고 계약을 어떻게 쓰니? 엄마가 써야지. 그래서 엄마가 써야지. 그래서, 어제, 너, 중3, 원래 학교 다니면 중3이야. 중3. 하도 공부하기 싫어서 자퇴해서가지고 중2 때.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동거를 했어요. 야, 네가, 네 엄마가 거기 샀으니까 내가 허락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공부를 좀 해라. 공부 좀. 자, 자격증을 배우든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참 임차인들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너 네일 아트 딴다며? 네일 아트 따가지고 자격증 나한테가지고 와. 자격증 가져오고, 네가 검정고시 한다며? 그리고 우리 독서실에 와서 알바 좀 해. 알바 좀 해요. 청소 좀 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중검을 본대요. 중검. 그래서 독서실에 가면 돈도 벌고 얼마나 좋네. 지금 젊은이 아깝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이제 원래 다니면 중3인데, 지금 이제 앞이 창창한데, 지금부터 그래서 이왕 헤어진 거, 헤어진 요즘 애들은 그러면 금방 만났다 금방 헤어진대. 그쵸? 그래서 이제 알바 좀 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만 19세 이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야.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하는데, 네 엄마 봐야지, 내하고 계약한 거 내가 어떻게 하냐?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한능력자에서는 이제 미자라는 게 있고요. 제가 마트인가 완전 갔어. 자, 여기 갔어요. 이걸 뭐라 그래?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그래. 약간 오락가락해요. 뭐라고 그러죠?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그래. 남편이 낭패기심이에요. 그럼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원으로 가서 피한정 후견인을 받아. 그럼 뭐예요? 남편의 부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 이 사람은 이거는 완전 영구. 그래서 옛날에는 얘는 금치산자였거든. 요거는 한정치산자거든.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그러면 미자, 미성년자, 피한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꼭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제한능력이 없어서요. 꼬리표를 붙여서. 뭐라고 써놨죠? 절대적 취소라. 절대적 취소 사유가 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취소는 두 가지가 있어. 상대적 취소와 절대적 취소가 있어. 그러면 절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절대적이라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모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없는 것. 이번에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상대적 무효도 있고, 절대.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은, 요거부터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잡아놔야 돼. 그러면, 미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얘는 무슨 취소사이다? 절대적 취소. 그러면 거기에, 일반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밑줄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번에 무슨 능력이 있어? 어사 능력, 묶어요. 그거는 절대적 무효 사유가 돼. 절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없다.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요게 올해 또 출제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봐봐요. 행위능력과 관련돼서 행위능력이 없는 자, 뭐예요? 제한능력자, 미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기초공사 딱 정확하게 우리가 해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특별 효력 요건이 있어. 그러면 개개 효력 발생 요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 외워야 돼.
자, 첫 번째, 아마 지난주에 다 적어놨을 거예요. 대리행위, 대리글의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토지거래가구에서 허가.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대표적으로 요 5개 딱 숙지를 해놔야 돼. 거기 가로 2번에 있죠. 27번인 바로 2번에. 자, 그걸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판례와 관련돼서 올해 판례와 관련돼서 민법상 판례. 근데 판례도 거기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봐봐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의 법령의 효력 발생률에 해당 여부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죠? 소극이라고 써놨죠. 소극은 부정이라는 뜻이야. 부정. 적극은 긍정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과 관련돼서는 효력